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인체를 연구해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해부학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초석이 된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인체는 해부학자와 예술가의 공통 관심사였습니다. 해부 그림은 과학의 산물이자 동시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기도 했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묘사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의사보다 더 인체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인체 해부 작업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해부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빈치가 인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좋은 예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체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빈치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인체 구조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구가 넘는 시체를 해부하고 자세한 해부도를 남겼는데요. 뼈와 근육의 구조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정밀하고 세밀한 골격과 근육의 해부도를 남겼습니다. 손의 구조에 대한 그림은 거의 완벽할 정도이며 어깨 근육 역시 정확하게 그려냈다고 하네요. 그는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판막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자궁에 들어있는 태아 그림은 그의 해부도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해부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빈치는 자신의 해부학 연구 성과를 파비아 대학의 델라토레 교수와 함께 출판하기로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토레 교수가 사망하면서 이 계획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빈치가 사망한 후 그의 수많은 원고는 많이 유실되었는데요. 그의 해부도 역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죽은 지 200년 뒤였습니다. 다빈치가 못다한 위협을 이루고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가 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근대 해부학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도 유럽의 의과대학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갈레노스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부학 강의는 교수가 갈레노스 의학 서적을 읽고 설명해주면 이발사이기도 했던 외과의가 해부에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발사, 외과의의 해부가 끝난 다음에 교수가 그 결과를 갈레노스의 해부학으로 설명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인체 해부에 관한 지식이 외과의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를 이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했는데요. 해부가 끝난 다음에는 해부한 내용을 상세한 해부도를 그려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살리우스도 당시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던 갈레노스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적된 해부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540년부터 갈레노스의 의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로마법에 의해 인체 해부가 금지되었던 갈레노스가 인체를 해부하는 대신 개나 원숭이 그리고 돼지 같은 동물을 해부하여 얻은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해부학 교과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갈레노스는 순수한 혈액을 나누고 있는 동맥은 좌심실에서 나와 허파나 뇌와 같이 위쪽에 있는 기관으로 가고 정맥은 우심실에서 나와 위를 비롯한 아래쪽에 있는 장기로 간다고 설명했으며 우심실과 좌심실을 나누고 있는 벽에는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다고 했죠. 이 이론은 1400년 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부의 심장벽을 관찰한 베살리우스는 심장벽이 매우 두껍고 치밀해 피가 심장의 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베살리우스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 중에는 아래턱뼈가 갈레노스의 주장과는 달리 2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면서 갈레노스의 잘못을 200여 개나 찾아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에 대한 7권의 책, 줄여서 파브리카로 부르는데요. 1543년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파브리카는 이전의 어떤 책보다도 인체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으며 새로운 해부학 용어를 사용했고 인쇄와 제본도 세련되고 완벽했습니다. 골격, 근육, 혈관, 신경, 생식기, 흉부, 뇌의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3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 400여 장의 해부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는 해부학적 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도 유명하지만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브리카는 새로운 의학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학에서의 혁명을 시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학교육 과정에서 인체 해부가 정식 과목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의사를 수준 높은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적 발견은 현대의학의 초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